몸이 약하고 신경이 아주 예민해서 불면증, 불안증, 건망증, 신경쇠약증이 있는 분들에게 딱 좋은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수에 계시는 지인께서 맛있는 것을 시시때때로 보내주시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김이 아니고 미역을 보내셨고,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약초를 보내셨는데, 굴 껍질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한의대에서 배우는 약초책에 약초가 한 500가지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굴 껍질이 당당히 약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대대로 이 굴 껍질을 정말 약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굴 껍질은 성분이 대부분 이제 칼슘이거든요. 뭐 탄산칼슘, 인산칼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칼슘은 여러분들이 어떤 효능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냐면, 뭐 뼈를 튼튼하게 한다, 뭐 이 정도밖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하지만 칼슘이 몸 안에서 부족하면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온다든가 불안증이 온다든가 깜짝깜짝 잘 놀라는 증상이 있다든가 등등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 굴 껍질을 효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무겁게 눌러서 정신을 안정시킨다. 분명히 이제 신경 안정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경계는 가슴이 두근두근 뭐 이런 증상을 뜻하거든요. 불면증 있을 때 이 굴 껍질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고 신물이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위염 이런 증상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탄산칼슘이 그런 작용이 있어요. 위산을 중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오래 복용하면 뼈마디를 강하게 하고 힘줄이 당기거나 늘어지는 것을 없애준다. 뭐 이거는 이미 칼슘이 가지고 있는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 그리고 사실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뼈와 근육에도 관계된 또 미네랄이 칼슘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곳에 썼었는데, 오늘은 초점을 아주 몸이 약하면서 신경이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뭐 좀 편하게 지내야 되거든요. 신경을 많이 안 써야 되는데, 또 이런 분들이 또 예민해요. 말하자면 이제 깡으로 사시는 분들이죠. 신경 쓸 게 많다 하더라도 체력이 좋다면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체력이 약하면 이겨내지 못하죠.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증상이 아까 얘기했던 뭐 불면증, 불안증, 신경쇠약증, 그리고 이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병원에 가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료하기도 어렵고 증상도 다양하고, 뭐 어떻게 뭐 딱 치료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굴 껍질을 사용하시면 신경이 안정되면서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는 분들도 이런 증상을 보이거든요. 굉장히 몸이 약하면서도 너무 과도하게 신경 썼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오는데, 굴 껍질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처방에 그냥 굴 껍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굴 껍질 하나만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약초와 함께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방 이름으로 개지가 용골 모려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이 처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이 개지는 계피나무,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시는 계피나무 있잖아요. 이 계피나무의 아주 잔 가지를 개지라고 하죠. 이 작약 꽃 필 때 그 작약꽃이에요. 그 뿌리를 작약이라고 합니다. 대추, 생강, 감초, 이 세 가지는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용골인데, 용골은 설명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모려, 이 모려가 굴 껍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지만 좀 생소하실 거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예요. 작약, 대추, 생강, 감초, 모려인데 각각 똑같은 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 첩당 6g이 들어가니까 뭐 하루 분량으로 하면은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계지가 연골 모래탕이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체에 칼슘이 부족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뭐 헛땀이 난다, 식은땀 이런 게 나고 건망증, 심계항진, 불면증, 피로함 등이 나타날 때 이 칼슘을 좀 충분하게 공급해 줌으로써 신경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해서 뭐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 그리고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처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추천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표현을 정말 이렇게 해놨어요. 이 성적인 흥분이 너무 이게 심해서 신경쇠약증이 된 거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몽정을 한다든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몽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꿈에서 이제 성교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계지가 연골 모래탕을 처방을 해서 신경을 안정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 비듬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서 피로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얼굴로는 이렇게 상기된다, 열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로감이 있는 걸로 봐서 몸이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경을 너무 과도하게 썼을 때 얼굴로 이렇게 상기가 되면서도 몸이 안 좋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계속 얘기했다시피 신경쇠약증, 불면증, 뭐 노이로제,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증상이 오래되면 이제 건망증 같은 게 심해지는데, 이럴 때도 이제 계지가 연골 모래탕, 굴 껍질이 들어간 처방을 사용한다는 거죠. 부인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월경불순이 있거나 또는 꿈을 많이 꾸거나 건망증이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처방은 수험생들에게도 쓸 수 있어요. 수험생들도 사실 뭐 건장하죠. 그 시기에는 건장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성적이 막 떨어지면은 막 이렇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이런 수험생들이,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성적인 그런 어떤 과도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불안증이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 신경을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약으로 계지가 연골 모래탕을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굴껍질이 들어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갑상선기능 항진증, 이 질환도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몸이 약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생기거든요. 이 증상이 있을 때에도 계지가 연골 모래탕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심에 모려, 즉 굴껍질이 들어간다는 거. 사실 이제 활용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 이제 굴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빻아야 돼요. 분말을 내야 돼요. 근데 저처럼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분말 상태로 약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약초와 함께 이제 넣고 달이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빻아야 돼요. 아니면 이제 분말된 상태의 것을 구매하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초를 다 구할 수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추나 생강, 감초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굴껍질, 가루를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끓이게 되면 이 굴껍질은 대부분 이제 가라앉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물만 취해가지고 드시면 되는 겁니다. 불면증이 심하다 하면은 이 대추 말고 멧대추 씨앗, 제가 산조인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같이 넣어도 됩니다. 뭐 증상이 어떤 증상이 더 많이 있냐에 따라서 약초는 뭐 어떤 것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멧대추를 낼 수도 있고 대추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인께서 보내주신 굴 껍질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초 방송이 여러분 건강에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는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